안녕하세요. 쥐벨리 세운 조인트 포럼의 두 번째 토론 시간입니다. 앞서서는 기록에 이제 남겨져 있는 쥐벨리와 세운 일대에 대한 해석을 좀 찾아봤었는데요. 이제는 새로운 기록을 만드시는 분들을 모시고 기록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 간략히 소개하고 시작할게요. 제 옆에 이영경 박사님, 인천대학교 지역인문학융합연구소에 소속이시고요. 그리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BK 사업단 연구원이신 김하나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가도시건축의 이제 대표이시고 건축가이신 조정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장소기억 프로젝트의 대표이시고 청계천 을지로 보존연대 활동가이신 양근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각 연사분들의 발표와 또 활동 내역에 대해서 이 포럼에서 잘 알아봤었는데요. 아주 간략하게 이번 포럼에 소개됐던 작업과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까 해요. 이영경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사, 도시사를 전공하고 있고요. 이번 포럼에서 발표했었던 부평과 같은 산업도시, 특히 이제 일제강점기에서 그 이후 미군정기 거쳐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도시의 변화와 그리고 그 도시의 변화 속에서 남은 다양한 유산들에 대해서 장소의 흔적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산업도시로서의 부평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김하나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이영경 박사님과 거의 비슷한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고, 저 역시 건축사와 도시사 분야이고, 저는 이제 그 박사 논문으로 영등포 지역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저 역시 이제 도시 산업 지역에 관심이 많고요. 이영경 박사님 약간 좀 인천 지역의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계신데, 저는 그 후속 작업을 요즘 최근에는 이제 북한 지역의 그 좀 산업 도시에 대해서 일제강점기의 이제 상황에 대해서 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영등포의 연장선상으로서 구로 지역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좀 이렇게 의뢰를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현재 연구를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포럼에서 발표를 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가 조정구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조사일 수는 있는데 한 20년 전부터 이제 수요답사라고 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도시 답사를 하는 것들을 해왔는데요. 그 답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렇게 중요해지는 것들을 더 기록하게 되고 조사하게 되면서 사실은 여러 사라져가는 동네들, 뭐 사직동이라든가 교남동, 그리고 지금 이제 일부 사라지고 있는 청계천, 을지로 일대를 좀 조사하고 그것들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서울의 전체 영역이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원도심에 가까운 곳 또는 뭐 백사마을이라든가 일부 뭐 제가 태어났던 보강동 같은 데도 개인적인 관심으로 이제 조사를 쭉 해왔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청계천 이 일대는 사실은 이제 사실은 이 조사로 얘기하면 네 번째 조사가 되곤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황지훈 교수님과 그리고 안근철 선생님 팀과 함께 사실은 조금 더 일을 나누어서 3D 스캐닝 작업, 그리고 이제 그 공장 내부의 작업 공간을 하신다면 저희는 주로 이제 건조 환경을 그 속에 있는 한옥과 공장들이 어떤 그 공간들을 만들고 있느냐는 이제 건조 환경에 많은 관심을 두고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근철이라고 하고요. 이번 청계천 기록화 일에서는 여기 조정무 소장님께서 이제 건조 환경을
공장을 다루신다면은 그보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이제 그 기술자들이 생산한 뭐 더 작은 것들이죠. 뭐 문서나 도구 이런 것들을 수집 기록 작업을 이 일에서는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수집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개해 주셨던 이력이나 또 지금 하고 계신 조사의 내용들, 연구의 내용들이 되게 환경이 비슷한 듯 또 되게 다르게도 느껴졌어요. 조정구 소장님 방금 소개하실 때 이제 수요답사 언급도 하셨는데, 그리고 여기가 이 지역만 지금 4번째 조사라고 하셨고, 현재도 지금 진행 중인 조사가 있는데 어떠세요? 그 10년간의 어떤 변했던 관점이나 대상이 있었는지, 변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글쎄 사실 이제 2004년에 한번 6개월간 세운상가의 양옆에 있는 8개 블록을 조사했었고, 근데 그 경험은 어땠냐면은 하나도 모르겠다.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여기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였고, 굉장히 그 답사지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답사지였던 기억을 했고요. 그거를 이제 조금이라도 정신을 추리고 이제 다행히 일이 생긴 게 이제 2009년에 역사박물관에서 좀 이 골목에 가게들이 어떤 종류의 가게들이 있느냐 이런 걸 조사를 부탁받았을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최소한 그 골목의 가게들이 어떤 종류이고, 또 그 골목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또 그 더 이 건물의 복도 같은, 근데 복도라고 하기엔 또 막 벼랑간 마당이 나타나고 하는, 지금은 이제 제가 속골목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게 굉장히 실핏줄처럼 얽혀 있고, 그 실핏줄처럼 얽혀 있는 거는 이제 원래의 서울이라고 하는 오래된 도시 속에서 이제 이것이 그 바탕 속에서 이루어졌구나 알게 되는 정도로 이제 멈췄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2019년에 3구역이 철거된다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러다가는 이제 완전히 이해 못하고 끝이 나겠다고 생각해서 한 1년간 이제 또다시 수요답사를 다시 했었습니다. 그때 되니까 이제 조금 알겠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복잡한 상가들과 가게들로 구성되어 있고, 속골목은 어떻고, 건물들도 어떻고 하는 건 알겠는데, 사실 그래도 또 알 수 없는 게 어떻게 잴 것인가 하는 문제. 너무 복잡하니까 어떻게 잴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 안구천 선생님 계셔서 너무 든든하고 또 황지훈 교수님 계셔서 힘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즉 보다 이 복잡한 환경을 어떻게 조사하고 또 그 속에 있는 공장은 어떻게 어떤 환경인가를 이렇게 더 들어가서 안에서 조사할 수는 없었다는 한계에 부딪힌 거죠. 알긴 알았는데 이제 그랬는데 이제 다행히 서로 이제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던 이 세 그룹이 모여서 이제 청계천 일대 기록화 사업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합체가 되고, 그래서 정말로 심도 있고 그리고 세밀하게 이제 조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지역이 어떻게 변했냐는 거는 제가 그걸 아주 처음부터 일정한 툴로 그 가치관을 갖고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좀 읽어내기는 어렵지만, 거꾸로 저의 관점은 많이 바뀌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공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오래된 어떤 길이라든가 한옥의 그 속해서 그 속에서 이렇게 적응하면서 들어갔다고만 느꼈는데, 그게 아니고 조사를 정확히 해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꾸로 공장 스스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 환경을 구축하고 다시 그 한옥의 기둥이나 뭐 구조 같은 것, 골목의 구조 이런 걸 무시하고 더 이렇게 강력히 들어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서로 간에 이게 중첩된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시간 속에서 어떤 그 공장 제조업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것은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굉장히 그 유니크한 자산이겠구나 하는 생각까지를 최근에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포럼에 약간 주인공인 주벨리랑 세운도 있지만 또 이영경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부평의 문제도 지금 조정부 소장님 말씀해 주셨던 그 도시의 어떤 흔적, 여전히 작동하는 어떤 구조물 안에서 기존에 있었던 다른 그 사연들을 계속 발굴하는 과정이 굉장히 흡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오늘 이번 발제에서 이제 저의 경우는 부평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고, 그게 굉장히 우리의 근대사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산업도시라는 것도 이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발제 중에 이제 서울과는 다른 어떤 정체성의 문제도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또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있으나 다만 이제 관심의 이제 시점이나 밀도가 좀 다르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진짜 막 현장을 막 이렇게 막 실측하고 3D 스캔하는 그 단계까지의 조사가 이제 실행되기 전에 이 지역이 조사의 대상인가에 대한 판단들을 최전방에서 지금 사실은 두 분께서 해주시는 연구자이신데, 거꾸로 이제 그런 그 수많은 우리가 사는 환경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어떤 도시의 어떤 의미들을 발굴하시는 그런 프로세스나 어떤 방법이나 어떤 계기들이 생기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남들이 몰랐던 곳을 이렇게 새롭게 완전히 발굴해낸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공론화되지 않았던 곳들을 좀 찾아내고 이야기하는 역할을 제가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제가 해야 하는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부평 같은 도시는 이게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 잠깐 살았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가깝게 느껴진, 아까 부광동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처음 시작은 사실 저도 이제 처음에는 서울을 주로 연구를 했었고 그 을지로 지역 건축자산 조사도 했었고 하면서 서울에는 정말 다양한 켜가 있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산업과 삶이 이렇게 함께 있는 곳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사라지기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들인데, 부평이라는 도시도 사실은 아까 비슷한 면도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론 엄청나게 큰 공장이 있고 산업이 있었지만 여기에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주거가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약간 네, 저의 지금까지 제가 한 2, 3년 정도 이걸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에서 제가 했던 주요 역할이라 함은,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런 건물이 있어, 오래된 게 있어, 근데 철거된대,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일단 들리고, 그리고 지역학의 차원에서 지역 박물관에서 그러면은 철거를 해야 하니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 혹은 제가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부평이나 인천에서 조금 아쉬운 상황은 철거의 기간이 딱 정해지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 몇 달에 기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보통 그것도 엄청나게 싸워서 제발 기록이라도 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하게 되는 건데, 그러한 과정에서 기록을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 너무 안타까움이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저의 사실은 제가 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이자 앞으로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것을 그냥 단순히 보존하자, 철거하자가 아니라 그게 우리나라의 도시에서, 그리고 이 전체적인 장소에서, 시대적인 맥락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 그거를 찾아내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찾아내려면 그거는 현장에서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사실은 사료를 통해서 꺼내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큰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쓰비시 줄사택 혹은 뭐 부평 조병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만 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인시가지 계획, 뭐 군수 기지화 계획들, 병창 기지화 계획들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또 하나의 지금까지 안타까운 점은 사실은 장소는 연속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장소를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으면 일제강점기 유산 혹은 뭐 강제동원 유산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시기에 있었던 미군정기, 그 미군이 점령했던 시기, 그리고 그 이후에 굉장히 또 오랜 시간 동안 한국에서 사용을 했었던 그런 시기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했던 시기들은 다 묻혀져요. 혹은 반대로 60년대, 70년대 산업화에 기록하면 딱 그 시기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되게 중요한 이렇게 잡아내려고 했었던 포인트는 전체 큰 도시라는 맥락에서 이 장소가 가지는 의미를 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에서 이 장소가 가지는 의미를 보자. 제발 한 시기의 내용만으로 이렇게 우리가 너무 포커스하지 말자. 그러면은 그것이 네거티브, 나쁜 것, 그러니까 부정적인 유산이 되든지 아니면은 그냥 문화재로서 그 시점을 얼려야 되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연속적인 선상에서 보자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꺼내서 객관화된 데이터들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연구 자료로서 그러니까 논문이라든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니까 논문이라든지 글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대중분들한테 알려야 되니까 대중 강연이나 시민 강연 같은 거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좋은 게 있어요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역 안의 이슈를 벗어나서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진행했던 거. 그래서 제가 딱히 새로운 것을 발굴했다기보다는 그것을 이제 공론화하고 기존에 있던 것들이랑의 링크를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제가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뭔가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점들이 있고 그것의 판을 연속성 안에서 시간 공간적 다 연속성 안에서 다시 이제 해석해 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그런 것들의 어떤 공론이 되고 공감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라 말하면 이제 어떤 활동가일 수도 있고 공공기관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조사가 기록이 벌어질 수 있는 그제서야 더 할 것 같은데요. 이어서 이제 김하나 박사님께서도 이제 그런 방금 말씀하신 사료 안에서의 의미를 찾는 일도 하시지만 또 특히 이번 포럼에서 발제하셨던 쥐벨리의 경우는 그 현장에서 뭔가 판단을 하고 평가하시는 일도 이제 하셨는데요. 아마도 저희 팀도 항상 그런 이게 이제 어떤 기록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판단들을 할 때 매우 주관적인 느낌과 어떤 지금 말씀하신 역사적 연속성 상에서의 의미들 이런 걸 찾는 과정이 있긴 합니다만 특히 쥐벨리에서 어떤 판단을 하셨고 또 어떤 그런 평가 체계를 만들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저는 사실 방금 원래 제가 쭉 했던 작업은 방금 이영경 박사님이 말씀, 저는 좀 사료 위주로 일제강점기 위주로 저도 사실은 연구를 주로 했었다 보니까 사실 비슷한 맥락의 사료 중심이고 약간 지역의 의미를 좀 재발견하고 하는 작업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번 지벨리에서 최초로 이제 대한민국 이제 정부 수립 이후에 광복 이후에 약간 저희가 어쨌든 한국이 주도적으로 개발을 한 아마 거의 최초의 최초기의 공업단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이제 대상이 돼서 저도 사실 조금 이제 다루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고 뭐 영등포나 부평과의 차이는 일단 이거는 이제 경제사나 아니면 저희 이제 한국사 안에서는 평가가 이미 충분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평, 영등포,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개발된 지역은 오히려 그런 평가가 안 되어 있는데 반해서 그런 이 지역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미 충분히 다른 이제 역사학계나 경제학계에서
되어 있는데 반대로 건축적인 부분은 너무 이제 조사나 평가가 되어 있지 않다. 그 점이 되게 큰 차이인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건축사학계에서는 광복 이전의 건물은 일단 좀 오래되고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보존 가치를 인정을 하는 편인데, 60, 70년대 건물은 건물 자체에 대한 이제 그 보존 가치는 이제 막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도 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이 지역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너무 이제 다 밝혀져 있으니까 좀 건물 자체에 좀 건축 자체에 집중을 해서 이번에는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 말씀하셨다시피 관심이 없었다 보니까 어떤 가치 기준으로 이것을 좀 가치를 건물마다 이제 매길 것이냐, 그 부분이 제일 좀 이번 연구에서 좀 큰 포인트가 이제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아있는 건물에 대해서 사진 자료,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항공사진 같은 것들을 취합을 해서 일단은 항공사진을 통해서 그 연역을 밝혀내는 것이 좀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왜냐하면 그 지벨리 내의 건물들이 대부분 초창은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에 처음 이제 건물들이 들어섰는데 7, 80년대를 거치면서 증축이 엄청나게 다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현재 모습이 원형이 아니라 엄청나게 이제 증개축이 된 상황이어서 어느 건물이 어느 시기에 지어진 거고 어느 건물들이 추후에 이제 증축이 된 것인가, 그것을 일단 파악을 이제 했고요. 그런 다음에 시기별로 구조라든지 인면의 이제 그 변화랄까요? 그거를 이제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그 시기별의 구조, 인면 일반화라고 하는 거를 일단 시키고, 일반적인 과정 같은 것들을 이제 본 다음에 그것을 일단은 토대로 해서 크게는 보편성과 특수성이라고, 독자성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좀 그 시대의 보편적인 특성을 좀 제일 보여주고 보존 상태도 좋고 하면 일단 좀 가치를 좀 인정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독자적인데 조금 오히려 특수해서 이거는 좀 재미가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 그런 건물에도 이제 좀 가치를 이제 부여를 해서 그걸 좀 일단 크게는 그 두 가지 가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일단은 일단 서울시에서 요청도 있고 해서 이 상중하로 가치를 이제 각각의 공장에 대해서 이제 매기게 되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저희가 지금 대상으로 이제 한 공장이 60군데 정도가 있는데, 일단 예산이나 아니면 시간상으로도 모든 공장을 꼼꼼하게 사실은 조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결정적으로 이렇게 내부까지 들어가서 조사를 하려면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섭외가 가능했던 곳이 10곳 정도밖에 이제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한 공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내부도 다 둘러보고, 그리고 이게 70년에 만약에 초창이 됐다면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는지도 다 이렇게 좀 꼼꼼하게 이제 살펴봐야 되고 인터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 올해 사업에서는 거기까지는 이제 좀 불가능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이제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가치를 제대로 사실은 이렇게 매기기 위해서는 그런 작업까지 모든 공장에 사실은 대해서 돼야 이제 알맞은 건데, 거기까지는 못하고 일단은 겉에서 보이는 그런 이제 건축적인 특징만 가지고 이제 랭킹을 이제 매겨놓은 상태이고요. 근데 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서울시 내에서 이 산업박물관이라는 거를 현재 지금 거의 조금 있으면 이제 개관을 하고 그런 조직도 이제 만들고 계속 연구를 해나가고 아카이브를 구축을 할 의지가 이제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차년도 사업으로 이거를 진행을 했고, 1차년도는 이제 건축과 도시란 테마로 했는데요. 2차년도는 생활사, 3차년도는 산업사였나, 그런 노동사였나, 그런 식으로 향후 계속 이제 계획이 있더라고요. 연구가 이제 장기 계획에 저희는 첫 단추를 어쨌든 시작을 한 거여서, 그런 이제
뭐 생활사, 산업사, 노동사 부분이 추가가 앞으로 되면 제가 이제 원하는 그런 좀 더 이렇게 충실한 그런 연구 결과가 축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희는 그 말하자면 이제 껍데기라고 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조사를 일단은 수행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 제한된 정보 안에서는 일단은 건축적으로 뭐 저의 이제 전문가적인 그런 일단 좀 감으로 그래도 이거는 조금 이제 잘 지어진 것 같고 조금 보존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 평가는 일단은 내린 상태입니다. 네. 사실 지금 쥐밸리 일대를 그런 건축 조사하는 게 거의 최초의 시도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세운 일대의 경우는 이미 조정구 소장님께서 10년간 해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해와서 그 틀이 있어서 사실 생활사나 이제 산업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처음 만드신 그 과정에서 이제 이후에 이제 다른 스토리랑 엮일 것들을 상상하시면서 가치를 매기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안근천 선생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것은, 방금 이제 우리 사실 이런 기록을 많이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기록의 아이콘으로 거의 여겨질 정도로 정말 너무나 세심한 태도로 현장을 대하시고, 아까 김하나 박사님 말씀하셨던 그 현장을 문을 열어주는 그 과정이 이제 허가라는 이제 어떤 그 공식 조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사실 그 안에 사는 분들이 이제 그 가치, 조사의 가치를 인정하고 문을 열어주시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장, 그러니까 물론 도시 조경 그리고 지역 기록학을 지금 전공하신 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 현장 활동가로서 이제 그 조사의 어떤 계기나 그 시점들이 이제 다른 조사 단체에서 하거나 기관에서 하는 조사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그 기록과 수집을 하게 만드는 그런 동력이 될까요? 네. 네. 여기 제가 여기 청계천 일대 기록 작업을 시작했던 게 2018년 가을 정도부터였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또 다른 데를 이제 어떤 수집 기록 작업을 하긴 했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철거가 예정된 상황이, 아까도 이제 여러 번 말씀 나오셨지만, 그 철거를 예정된 시점에서 이제 어떤 안타까운 마음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했었고, 최대한 잘 떠나 보내주자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2018년 가을에는 이제 이런 어떤 처음에 일로서 뭐 이렇게 조사 작업이 있었는데, 하는 중에 이제 그 건물이 철거가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과 동시에 또 제가 그 청계천 을지로 보존연대의 활동가이기도 한데요. 그 시점에 이제 그런 좀 문제 의식을 느끼는 시민들이나 뭐 예술가, 연구자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여하면서 이제 조금 더 그냥 너무 아쉬워하고 보내는 느낌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청계천 일대 그 도심제조업 작업장들 기록할 때는 좀 아쉬워하는 마음보다는 좀 지켜내보자라는 마음으로 기록을 해왔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계속 이게 18년 가을부터 지금 거의 뭐 3년 정도
이제 돼 가는 것 같은데요, 횟수로. 그래서 이렇게 좀 이게 오래 지속 좀 나름 좀 소장님 뭐 10년 정도 이렇게 더 오래 끌고 오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기간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 곳에서 근데 이게 처음엔 이제 그런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키기 위해 기록하고 뭐 이런 작업에 있어서 뭐 행정을 비판해야 되는 일도 있고 막 그런 게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날 세워서 얘기하고 이러는 게 사실 뭐 감정 소모도 많이 되고 막 그 일하시는 사장님들 만나면서 같이 이제 조직도 하면서 조직되기도 하면서 이제 같이 행정의 목소리 내기도 하면서 이런 게 되게 감정 소모도 많이 되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막 근데 그런 작업도 하면서 이제 나름의 이제 하던 기록 작업도 이제 조금씩 병행하면서 하니까 좀 속도도 안 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럴 때 이제 막 아 이제 왜 이러고 있는지 이제 좀 그냥 이제 그만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다가 뭐 며칠 안 나오기도 하다가 근데 어쩌다가 이제 또 다시 현장 나와서 제가 뭐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현장 나와서 뭐 어떤 날은 이제 골목길 사이로 막 비가 내리고 이렇게 멍하니 있고 뭐 이 사장님들이랑 뭐 그냥 농담 얘기하다가 뭐 사장님들이 가족 애들 걱정해주기도 하시다가 이러면 또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술 한잔 같이 하다가 보면은 또 너무 또 이게 풍경이 좀 좋은 거예요. 또 그러니까 또 예. 그러면 또 아 이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예.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름 동력이 되면서 좀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대상에 대한 애착이나 이제 그 어떤 가치를 이렇게 대상화하지 않고 사실 그 안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겪는 정서라고 생각되고 아마 다들 그런 감정에 대해서는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사실 볼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서도 이제 원래 드리고 싶은 질문이 네 분께 현장에서 느끼시는 어려움이나 혹은 그것의 가능성에 대한 건데 지금 이미 어려움에 대한 이제 그 내적 갈등까지 지금 막 치닫게 되는 어려움들은 아마 이제 이런 없어지는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좀 필연적인 것 같기도 한데 바로 이어서 뭐 안근천 선생님 더 지금 현장에서 현재 겪는 어려움이나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네. 아무래도 뭐 그쵸. 철거되는 지역을 기록한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같이 그때 조사하셨지만 작년에 조사했던 데가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 조사했던 지역을 이제 옆에서 철거되는 거를 또 보고 있는 거 그리고 철거하기 전에 이제 그 살아있던 공간들을 썼던 사장님들이 이제 이사 나가고 뭐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러는 게 좀 어렵다. 좀 좀 힘든 감정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없어졌는데 전에 이제 황지은 교수님 연구실에 가서 저쪽에 있는데 가서 이제 그때 이제 3D 스캔된 자료를 이제 이렇게 여기 뭐죠 이게 쓰고 VAR 쓰고 이제 많이 갔었던 이제 작업장을 이제 쓰고 들어갔는데 되게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이제 막 지금은 현존하지 않는데 이제 가상에서는 현존한데 이게 가상 공간에서 이제 그 공간을 제가 이제 걸어 다니니까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때. 예. 그래서 좀 설명하기 힘든 감정 같은데요. 예.
그런 감정을 대하는 게 이제 어려움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김하나 박사님은 아까 또 언급을 사실 해주시긴 했는데 이제 어떤 이제 그러니까 새 판을 이렇게 짜야 되는 그런 그런 문제에서 어려움도 당연히 이제 있었을 거고, 근데 이제 막상 현장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고 혹은 어떤 가능성이 혹시 보였는지. 네. 일단 사실은 뭐 저도 가능하면 이렇게 내부 조사나 인터뷰를 충분히 해서 사실 을지로 여기 청계천 이 주변 같으면 재미있는 게 아까 그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사실은 좀 재미있는 부분이시잖아요. 이렇게 작은 이제 근데 분명히 이제 지벨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존재를 했을 것 같고 그런 것까지 사실은 좀 밝혀내고 싶은 욕심은 있었는데 이제 충분히 이번에는 거기까지 이제 하지를 못해서 그런 점이 이제 아쉽고 그것이 앞으로의 이제 가능성 그런 거를 밝혀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정말 청계천선 그물망처럼 막 복잡하게 얽혀 있지는 않더라도 뭔가 이제 공장끼리의 관계성이라든지 산업끼리의 연관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사실 궁극적으로 되게 재미있고 더 이렇게 평가 의미가 이제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이제 어려운 점이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 여긴 좀 개인 공장주분들이 좀 많으신데 비해서 그리고 규모도 작아서 이렇게 섭외를 하면 조사하는데 이렇게 조금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지벨리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섭외를 하면 위로 올라가서 결국 위에서 회의를 해서 부결되는 경우가 일단은 많더라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공장들이 뭐 모피 회사라든지 의류 회사라든지 뭐 나름 이렇게 뭐 학습지 회사라든지 나름 대기업들도 꽤 있거든. 네임밸류가 있는 고급 제품을 이제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이게 좀 건물이 좀 노후화되어 있고 막 최첨단의 막 사옥이 아니다 보니까 그 이미지 때문에 이렇게 나가게 됐을 때 이렇게 좀 이미지가 실추된다고 해서 그런 이유로 거부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이제 설득을 하는 부분이 사실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에까지 막 이렇게 막 다니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회사는 이제 이미 나가가지고 비어 있거나 앞으로 좀 있으면 이사를 간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협조를 해주시는데 지금 막 운영하고 계시는 이제 기업들에서는 쉽지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도 이게 공장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를 꼼꼼하게 둘러보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쪽에서 한두 시간 정도만 보여주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이거를 이제 보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안이 좀 많다 보니까 뭐 설명은 해주셔도 사진은 이렇게 좀 찍지 말라고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많아서 그런 게 조금 이제 이쪽과는 좀 또 다른 부분이고 이쪽 좀 이제 지벨리 안에서 좀 해결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쪽의 재개발이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서 면으로 묶어서 재개발을 하게 되면 안타깝긴 하지만 이렇게 뭔가 한 구역을 남겨서 보존한다든지 그런 게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지벨리는 이제 필지 자체가 크고 필지 단위로 개인 소유주가 있고 그냥 그거 필지 단위로 이제 아파트형 공장 같은 걸로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공장 하나를 남기는 게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할까? 저는 그게 어떻게 하면 가능하지? 저는 아직 답을 못 찾았어요. 그거를 매입하기에는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 매입을 하기에는 너무 비쌀 것 같고 땅값이 그게 가능할지를 모르겠어서 앞으로 분명히 지금 한 60여 개 남아있는 것들도 차츰차츰 사라져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를 행정적으로 아니면 뭐 재정적으로 뭐 이렇게 남기는 게 가능할까 좀 그 부분이 또 제일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네. 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일 수 있는데 이런 기록 자체의 어떤 쓸모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말씀을 얼핏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뭔가 이제 평가하고 보존할 건가, 혹은 이제 그것이 어떤 측면으로 활용될 건가, 도시의 구조로서 어떻게 활용될 건가는 사실 굉장히 많은 솔루션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현경 박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그냥 이걸 원형으로 보존하거나 심지어 복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기록 자체로 그냥 컨텐츠로 넣는 건지, 뭐 이런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한데, 지금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현장에서 하고 있는 새로운 이제 기록의 그 생산물, 기록의 생산물이 향후 뭐 당장의 어떤 발주처에서 바라는 이제 그런 보고서가 아니라 이제 향후 어떤 힘을 갖게 되고 어떤 쓸모를 갖게 될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점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현경 박사님께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이런 기록들이 이제 어떤 수요를 갖게 될지, 그리고 어떤 쓸모를 갖기 위해서 지금 기록을 어떻게 해놔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 의견이 있으실지. 그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선생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예전에 같이 이제 이런 장소를 많이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주시던 사진 작가분이 오늘 또 영정 사진 찍었네.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제 카메라에 남아있는 사진들이 도시의 영정 사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 되게 슬프고, 그럴 때마다 왜 건물에 감정이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되게 슬퍼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셨던 분들을 만나거나 했으면 더 그런 마음이 좀 들고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질문에 대해서. 하나는 일단은 뭐 영정사진이라도 남겨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부평의 미쓰비시 유사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논란 중인데, 이미 철거된 부분은 부재들을 걷어와가지고 그 박물관, 역사박물관에다, 부평 역사박물관에다 일부 전시를 했어요. 전시를 하고 아이들에게 주는 이제 박물관 키트로 주사택 만들기 해서 종이로 접어서 만드는 그런 키트를 만들게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어쨌든 사라지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그것을 또 교육의 자료로 활용을 하고 하면서 미래 세대들한테, 그러니까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앞으로 더 보존하기 어려울 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 바꿀 수 있는 힘은 그 미래 세대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조병창 병원 관련 인터뷰를 하면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대학교 신문사 기자님이었어요. 자기는 정말 이런 걸 몰랐다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 주셔서 그냥 1시간을 넘게 통화를 하면서, 아, 이런 장소들의 의미가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걸 보면서 아, 이 대학생들, 지금의 20대들이 이런 장소들을 실제로 다녀보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역사책을 봐야만 알던 이야기들을 실제로 장소에서 배우고, 그것들을 본인들의 글로 쓰고, 그래서 기사가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감동적인 기사는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정말 배워가며 쓴 기사. 그래서 이런 게 그래도 희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철거하면 복원을 하겠다 이러시는데, 그런 박제된 구경거리 말고 정말 우리에게 살아있는 장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살아있는 장소를 그 자리에 남기면 제일 좋겠지만, 그 자리에 남기지 못한다면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마음속에 남길 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진짜 그게 가능성인 것 같고, 너무 힘 빠지고 막 선배 선생님들한테 네가 활동가냐, 왜 그러고 다니냐 막 이렇게 혼나고 하면서 다 관두고 싶다 막 이러다가도, 그런 이렇게 학생들 만나고 중고등학생들한테도 막 가끔 연락 오는데, 그런 거를 보면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친구들한테. 우리 레트로 카페 되게 좋아하잖아. 근데 레트로 카페 말고 진짜 이런 공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우리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저는 희망이고 가능성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은 사실 그 장소의 서사를 결국 남겨서 이제 그 서사를 만드는 일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조정구 소장님께서는 이제 실제 건축가로서 그 구조물을 만드시잖아요. 도시 안에 어쨌든 이제 물론 내 맘대로 만들 수는 없지만, 근데 이런 조사와 이제 기록의 과정이 이제 이렇게 서사를 만들듯이 분명히 다른 그 환경을 계속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금 그런 어떤 이 기록의 쓸모가 실제 있으셨는지, 혹은 어떤 바람이 있으셔서 계속 이런 조사들을 하시는지. 글쎄, 뭐 일단은 이제 이 질문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근데 이제 기록을 어떤 쓸모를 목적으로 하면 기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읽히고 쓰일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실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또는 뭐 어쨌든 담으려고 하는 노력이 일단 중요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결국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글쎄 청계천 을지로로 본다면 뭐 아주 크게 수요답사를 통해서는 정말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 도시 속에서 또는 건축과 집과 골목과 연관지면서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그것을 조금 크게 보면 동네마다 다른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근데 청계천 을지로에서 느낀 거는 사실은 건축가로서는 여기에 시간이 살아있구나. 아주 이 오래된 땅이 계속 내려져 와서 사실은 아직도 생생히 살아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건축가가 단순히 뭘 새로 짓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도시를 하는 사람, 건축을 하는 사람, 조경을 하는 사람 또는 행정가 모두가 사실은 이 살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계속 살아있게 할 것이냐를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는 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단순히 기록은 뭘 이렇게 남기는 과정인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잖아요. 여기 이미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내가 발견하는 의미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거나 이렇게 영향을 주어서 그걸 통해서 어떤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어떤 자극제가 된다고도 생각해요. 특히 이제 지금같이 막 재개발에 막 눈이 멀어져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은 거기에 시간이 살아있고 사람이 살아있고 또 미래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힙지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사실은 오히려 대중들은 또 도시 시민들은 이 환경을 굉장히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이거를 조금만 이렇게 좀 이렇게 자극을 줘서 좀 잘 만들어내기만 하면 충분히 잘 쓸 그런 이제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오래된 걸 쓸어버리고 아파트 단지 같은 거, 주상복합 이런 거 지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완전히 이제 시간을 죽여버리는 이 작업들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건축가로서 던지게 되고 그래도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끝까지 싸워보면 뭔가 그래도 이 기록을 통해서 깨달은 깨달음이 많은 사람들의 가치가 돼가지고 공동의 가치관이 돼서 새로운 도시나 건축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게 되더라고요. 네.
그 지금 말씀해주신 역할이나 이제 하고 계신 일들의 교집합이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기록의 과정이나 태도가 이제 미래를 만드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연결성, 그러니까 지금 사실 네 분이 다 다른 관점으로 연구를 하시는데, 결국 이게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는 시대적 어떤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기술을 사실 모두 구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기존의 이제 틀의 도시를 형성하는 그런 틀 안에서 이제 그게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약간은 이제 끊어져 있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과정도 이제 예전과는 달리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나 기록의 어떤 그 서사를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주목을 끌거나 아니면 그런 의미들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포럼에서 약간 이제 공통 질문을 모든 분들께 드리는 그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공통 질문이 이제 기록은 어떻게 도시 현장에 힘이 될까? 간략하게 이제 도시 현장이라는 말이 나한테는 뭐가 현장이고, 그리고 하시는 기록에 어떤 기대가 있고 이런 말씀을 한 마디씩 해주시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우리 처음 소개했던 순서대로 그냥 할까요? 네. 저에게 현장은 그냥 제가 걸어 다니는 모든 곳이라는 생각을 해요. 어느 곳이 더 특별히 가치가 있고 이렇게 더 두드러지고 하는 것보다 어느 곳에나 다 그 시대의 시간이 있고 의미가 있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더 필요가 그때 등장하는 장소가 그때의 현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도시 현장은 그런 곳인 것 같고, 결국에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저는 아까 조정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도시의 다양성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양한 켜들을 조금 더 눈에 보이게 해주고, 특히나 그러한 과정에서 철거를 고민하는 곳들은 대부분 소외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있거나, 뭐 이렇게 저의 현장의 경우에는 강제 동원당했던 노무자분들이 계셨거나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꺼내줄 수 있는 곳, 그래서 그걸 꺼내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위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억한다는 이 이유로. 그래서 그것을 꺼내서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를 좀 위로하고, 그래서 다양한 켜가 쌓여갈 수 있는 그것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기록인 것 같아요. 네. 네,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건축사, 도시사를 하면서 사실은 일제강점기 이전 시기는 연구를 해도 남아있는 게 너무 없어서 너무 어렵거든요. 뭔가 쫙 기록이라도 도면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런 걸 발굴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사진 한 장 발견하면 막 너무 좋고 너무 봄을 갖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것들도 이렇게 사라져 가는데 어쨌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겪었던 그런 아쉬움을 겪게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좀 큰 것 같아요. 이게 뭐 경제 논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재개발이 되더라도 그래도 기록이라도 남아있어. 옛날에는 이런 삶이 있었구나,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고 이런 생활을 했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조선시대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아쉬운 것처럼, 적어도 뭐 20세기 초에는 사람들이 이런 생활을 했고 이런 물리적 환경에서 있었구나라는 거를 남기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 저는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현경 박사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걸 알므로써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알게 되면 또 보존을 하려는 힘이 커지면서 이제 실현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기록을
그러니까 저는 일단 조정구 선생님 입장처럼 일단은 기록하는 것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일단은 사실을 기록하는 게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약간 그런 쪽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리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하여튼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은 사실은 이제 기록을 함으로써 그 존재를 발견해내는 마치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그 존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존재가 나오게 된다는 것은 곧 정말 사소한 것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뭐 큰 역사나 큰 인물 중심의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 추억과 뭐 시간, 공간과 함께 존중받을 수 있다는 신념을 좀 안겨준다. 그래서 그건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사소한 공간이나 시간을 좀 더 가치 있게 보내야 된다라고 해주는 그런 힘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도시 현장의 힘, 그러니까 이게 기록 작업이 현장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좀 많은 기록화 사업이 그렇지만 좀 너무 늦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빨리 계획 이전에 빨리 진행돼서 뭐 이렇게 계획을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점에 해야지 이게 어떤 도시의 변화나 이런 거에 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업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분들 말고 이제 요새 뭐 도시재생 학교 이런데 도시재생 사업에서 도시재생 학교 이런 거에서 유행처럼이기도 하고 뭐 기록 학교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이제 기록에 참여하고 이런 게 많은데요. 그런 거가 이제 어떤 기록을 하면서 이제 본인의 주변 동네 공간에 대한 걸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좀 애정을 갖고 기존의 어떤 관계 맺었던 추억이나 이런 거를 다시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록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또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는 기록도 이렇게 도시 현장에 그런 힘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이제 기록 자체 과정에 또 새로운 의미도 또 짚어주셔서 지금은 누구나 기록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 거기에 어떤 서사나 그거로 이제 만들어진 새로운 해석으로 만드는 새로운 공간을 장소를 만드는 일도 다 각기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힘들이 계속 모였을 때, 집적됐을 때 힘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포럼 제목이 도시기록의 활력이라서 마지막 질문을 그렇게 드렸고 기록이 그냥 저장되어 있는 어떤 책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삶에 계속 기록을 발생하고 있고 그런 것들의 이제 어떤 집합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도시의 미래나 경쟁력이 결국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자리에 이제 또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